안녕하세요. 지적인 대화와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차마 떠나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내 삶이 너무 크게 흔들릴까봐 두려워서 그저 제자리에 머물고 마는 그런 경험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딜레마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그 관계를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끝내고 싶다는 소망이 왜 우리를 더 깊은 늪에 빠뜨리는지에 대한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어둠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어.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이 화내는 건 싫어. 상처받는 것도 원치 않아. 그냥 모든 게 괜찮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우리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도 싫어. 당장 다른 직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것도 원하고 저건 원치 않는다는 이 복잡한 마음. 이것은 사실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가장 많이 품는 희망이자 가장 풀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치 샌드위치 같습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일말의 공감, 어쩌면 동정심이나 연민 때문에 쉽게 놓지 못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떠났을 때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공존하죠. 모든 사람을 지키고 싶고 내 인생도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모든 감정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 앞에는 단 두 가지의 길만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영원히 심리적으로 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있는 그대로 존중받거나 이해받지 못할 겁니다. 아주 가끔 당신이 떠나려는 기색을 보일 때면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는 척, 당신의 말을 듣는 척 연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붙잡아 두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뿐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망과 상처만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길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매우 혼란스럽고 지저분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사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잔인한 버전의 타협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를 생각해 볼까요? 아주 부유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찾기 어렵습니다. 2층 집을 원했지만 1층에 만족하고 나무 바닥 대신 카페트에 타협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한 그 집은 우리를 조종하거나 배신하거나 우리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은 다릅니다. 그들이 원치 않는 이별에는 결코 순탄하거나 정상적인 과정이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별이든 마음의 상처는 남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난 뒤에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상처받은 감정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복수, 조종,
그리고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한 악의적인 소문, 즉 인신공격 캠페인으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세대를 이어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당신은 불가능한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매일같이 정서적 학대가 오가는 결혼 생활을 지켜보는 것에 더 상처를 받을까? 아니면 이혼 후에 아이들이 그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단둘이 있을 때 내 엄마는 끔찍한 사람이야 같은 거짓말과 조종에 노출되는 것이 더 해로울까? 이것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와 연락을 끊음으로써 내 아이들이 조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날 기회를 빼앗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명절에 모인 사촌들로부터 내가 할머니에게 너무 못되게 군다는 비난을 듣게 되면 어떡하지? 당신은 법 집행기관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계산을 해야 합니다. 내가 관계를 끊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위험하게 돌변할까?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분노를 표출하는 수준일까? 아니면 나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까? 특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의 경우는 더욱 복잡합니다. 내가 떠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우울증에 빠져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될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지난 수년간 그들의 삶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돌봐주었던 것이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그나마 순조롭게 끝나는 유일한 경우는 그들이 당신을 먼저 떠날 때입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 그들이 당신을 떠난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 즉 다른 사람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이별 역시 당신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재앙을 겪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떠나는 것은 마치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폭파시키는 것 같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덜 극적인 방법은 없을까? 떠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 아이들이 특정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것은 마치 슬픔의 5단계 중 협상 단계와 같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하지만 더 쉬워지는 길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이별은 다릅니다. 그들은 서로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쪽이 더 이별을 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서로가 다른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원하고 있구나. 한 명은 아이를 원하고 다른 한 명은 원치 않는구나. 눈물이 있을 순 있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고 어떤 경우에는 친구로 남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미련과 함께 지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는 파트너, 함께 삶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자신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자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도구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벌을 준 뒤에도 당신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곁에 남아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극심한 버림받음의 공포에 빠지거나 통제권을 잃는다는 생각의 분노로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당신을 벌주고 통제권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이용하고 당신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말이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순조롭게 끝낼 방법이 있나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신체적 위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이 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다른 사람의 절망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특히 수년간 나르시시스트를 지탱해주는 해결사, 조력자,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은 별들이 완벽하게 정렬되기를, 즉 떠나기에 완벽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별들은 결코 정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영원히 갇힌 상태로 인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상이 아니라 명확한 현실 인식과 약간의 용기입니다. 몇 가지 근본적인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한다면 그 과정은 무조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는 것에 대한 끔찍한 죄책감 때문이든, 그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든, 혹은 그들이 벌일 인신공격과 조종 때문이든 말입니다. 이것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습니까? 둘째, 당신의 두려움이 경제적인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인 예산을 짜 보았습니까? 직장으로 복구하거나 부업을 통해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까?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에서 경제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정함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생존 가능한 현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정의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당신의 두려움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많은 경우 법원은 50대 50의 공동 양육권을 추구하며 나르시시즘이나 가스라이팅은 양육권을 박탈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부모는 내 아이가 그 학대적인 부모와 단둘이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관계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머무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됩니다. 동시에 그 관계의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온전히 수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부모는 이런 끔찍한 관계가 내 아이에게 정상적인 관계로 각인되는 것이 더 싫다며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극적인 양육권 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면 그들은 곧 지루함을 느끼고 양육에 대한 관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50대 50일지라도 실제로는 당신이 아이들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죠. 하지만 당신이 원했던 것은 아이들과의 시간 아니었나요? 넷째,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문제라면 당신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멘토나 업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연봉 삭감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덜 명망 있는 곳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독성이 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직장에 더 오래 머무릅니다. 당신이 그들을 이기고 살아남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떠나는 것은 결혼이나 부모와의 절연만큼 원초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년간 노력해서 쌓아온 커리어와 돈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그 독성이 강한 직장을 떠난다면 단 하루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온전한 수용입니다. 순탄한 길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깊은 슬픔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를 이해하는 상담사를 만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취미나 경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북극성, 즉 당신을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일 수도, 봉사활동일 수도, 친구, 정원, 혹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관계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닥쳐올 혼란을 견뎌낼 힘과 위안을 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항상 스트레스가 많고 공허하며 상처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에 머무는지 명확히 알고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머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당신은 경제적으로 더 독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인신공격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별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롤러코스터가 평평한 트랙을 도는 기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커덕, 철커덕 소리를 내며 차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 우리는 곧 거대한 하강이 시작될 것임을 압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하강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 심리적, 사회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이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협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중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단지 갈등과 분노가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독성이 강한 관계의 순환 속에 계속 머물 것인가? 어쩌면 당신의 대답은 예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명확히 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통찰을 햇빛 아래로 가져올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이래서 머물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신과 다른 종류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별들은 결코 당신을 위해 정렬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이나 마법 같은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우리 자신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길을 계획하되 현실을 명확하게 보십시오. 머무르기로 결정했다면 눈을 감고 갇혀있지 마십시오. 눈을 똑바로 뜨고 명확하게 현실을 인지한 채로 머무르십시오.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당분간은 깊이 불안정할 것입니다. 공정하지도 쉽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은 바로 명확함입니다. 사랑 이야기에 대한 희망, 화목한 가족, 성공적인 경력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희망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 방법은 없나요? 떠나고 싶은데 그 사람이 화내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메뉴에 없는 선택지입니다. 이별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미리 다 말해준다면 아마 아무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반대편에 도달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시작도 못했겠지만 떠나온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요. 궁극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